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바이오 종목들 세 종목이 오늘 전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제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는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무료 추천주로 나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아래 보이시죠? 바이오 베3 내용이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7월 21일 날 이제 올라왔고요. 오늘 23일입니다. 그때 공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첫 번째 차바이오텍, 두 번째 G3BNT, 세 번째 올릭스까지 이제 전부 다 알려드렸는데, 오늘 올릭스 정확하게 이제 11% 급등했고요. 이날 추천드렸습니다. 11% 급등했고, 그 다음에 G3BNT 오늘 정확하게 7%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만 이제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 오늘 영상도 잘 들어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찍는 거는 한국 증시 폭락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내용들과 플러스 확률 높은 종목 발굴법을 공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실제로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종목 추천 드릴 때 쓰는 방법이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무조건 한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까지 공개시켜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오늘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했죠.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 그 휴스턴 주재의 그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로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총영사관 72시간 내에 폐쇄 조치를 좀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 내에 미국 총영사관 폐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보복 조치 때문에 보복 조치 때문에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의 공관을 추가 폐쇄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이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시장이 일단 코스피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괜찮았습니다. 제약바이오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시장이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시장은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증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고점을 형성해 준다면 우리의 시장은 하락과 폭락을 할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거의 다 이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고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떨어지는 자리고 고점 형성했다. 그럼 시장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장 예측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에서 보시면 테슬라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그래서 4분기 내내 보시면 4분기 내내 이제 그 흑자가 좀 되면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4분기 연속 흑자, 그래서 S&P 500 지수의 편입 조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아마 수급들이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전기차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삼성 SDI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급등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테슬라가 급등을 할 때 급등을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산업 홀딩스는 옛날에 테슬라가 급등하면 같이 막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도 테슬라가 올라가면 다 같이 급등하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에 집중해서 딱 오르고 떨어지고 딱 오르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다 막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기차 쪽으로 수급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수급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막 팍팍 뛰어오른다라기보다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툭 오르고 하면서 한 방에 오르고 떨어지고 한 방에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섹터는 현재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종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한번 배팅을 해볼 생각이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한다면 저는 아직 전기차 쪽으로는 주구장창 쭉 들고 가는, 홀딩을 쭉 하는 그런 전략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나올 수 있는 이제 호재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여기 전고점대, 여기 고점대를 돌파해야지만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상승했다가 횡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여기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갱신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리가 나올 때,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전기차 섹터들을 좀 더 보는 게 낫다.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제약 바이오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쪽에 전부 다 수급들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선 굉장히 심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런 쪽보다는 저는 제약 바이오 쪽, 지금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쪽 보시는 게 좋다, 전기차보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 미국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그러니까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최대 6억 개 정도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임상 3상에서 안전성이나 이제 효능을 입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 허가가 나오겠죠. 허가 받으면 바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 쪽으로는 악재예요. 악재. 어떻게 보면 악재. 다른 쪽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런 이슈 나오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쪽으로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코로나 백신 제약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마지막 불꽃일지는 100%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뭐 신규로 편입한다거나 지금 당장 확 찍어버린다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운 좋게 만약에 운 좋게 뭐 2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은 운 좋게 수익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전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다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적으로 운빨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실력으로 내셔야 됩니다. 내가 운빨로 수익 냈다. 그러면 당장 돈을 뽑으세요. 돈을 뽑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왜? 내가 벌었던 돈까지 다 까먹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것들 막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저거 10% 먹고 팔았는데 100% 200% 급등하네. 와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쳐다본단 말이에요. 계속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쳐다보다가 매수를 질러버립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미련들이 남다 보니까 다시 잡아요. 자,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헤어진 연인들 있죠. 헤어진 연인이 다시 결합된다고 해서 잘 될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헤어진 주식이라면 다시 배팅을 한다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그냥 내 거 아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운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100% 실력으로 보셔야 되고, 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그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도시를 탈출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거래가 역대 최대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도시를 떠나 교외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폭발했다. 수요가 폭발. 50년 사이 최저 수준의 금리도 한몫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가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경기가 살아날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택 거래가 증가됐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소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 판매는 석 달간 감소세를 딛고 나서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거의 20% 이상 증가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다 살아난 게 아니고 코로나를 대피하기 위해서 교외 지역의 주택의 강세가 나타났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일시적일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됐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그러니까 기존 주택 거래가 역대가 최대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교외 지역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때문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표 중에 기존 주택 거래 건수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난다, 죽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일지 일시적이 아닐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그것을 살 거다라고 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역 RP니까 내가 지금 사주는 대신에 나중에 팔 거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사줬다라는 거겠죠.
500억 위안을 사줬다. 그러면 이제 8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공급이 조금 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시장 예측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측. 자, 시장을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6% 정도 하락했죠.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장중에 1% 정도까지 상승했지만 0.84%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코스피는 무조건 225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돌파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떨어지잖아요. 이 구간이 코스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판단할 때 이런 구간을 딱 그어놓고 저항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다라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것을 저항받고 있는데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무조건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우리가 100%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돌파하는지 보면서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죠. 코스닥 제가 770포인트 때 770포인트 때 여기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 돌파하면 더 간다 말씀드렸죠. 돌파하면 더 간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대가 820포인트 대입니다. 820포인트 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70포인트 대를 지금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820까지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820에서 830 정도가 코스닥의 저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도 돌파를 한다면 890, 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는지 저항받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2250포인트를 돌파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770포인트를 돌파하면 더 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은 820포인트 820에서 830포인트가 뭐다? 2차 저항대입니다. 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더 돌파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시장 상황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저항대를 맞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만간 좀만 더 오른다면 저항대를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죠?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19도 미국에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 이유 없고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더 이상 없을 땐 어떻게 된다? 증시가 개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잘 보세요. 코스닥 경우에 2018년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2018년에, 17년에, 2015년에도 급등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1년 반 내에서 2년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증시가 안 올라갔다고요. 예, 급등했다가 또 증시가 1년, 2년 동안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증시가 한번 코스닥이 한번 쭉 급등하면 2년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증시가 만약에 이거 올랐어요. 만약에 올랐어요. 지금 헤드앤숄더도 돌파했고 올랐어요. 올랐는데 나중에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갈 게 아니고,
나중에는 2년 정도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서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시를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측면들도 많습니다. 왜?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어요. 증시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슈를 알 수 있나요? 100% 모릅니다. 우리는 수급을 통해서 자리를 보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고점을 100% 파악할 수 없고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이 나올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고점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매매를 별로 하지 마시라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 재수가 없으면 증시가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쭉 올라가고 나서 2년 정도 빠집니다. 2년 정도 빠집니다. 재수 없으면 2년 또 빠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과거에 6년 전, 7년 전에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라갔죠. 근데 지금 본전도 못 갔습니다. 그 고점에. 재수가 정말 없어버리면 7, 8년, 10년이 지나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점에서 매매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정말 단타로 마시고 단타 고수들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치료제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코로나처럼 코로나만큼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뭐 임상 이런 거 빼고는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약주에서는. 바이오주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제약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나쁜 그런 제약주들도 다 올라갑니다. 2018년 시장과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2018년에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올라갔냐면 제약바이오만 주구장창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이오 올라가고 제약 올라가고 화장품 올라가고 뭐 다른 거 올라가고 뭐 다른 거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2018년 시장과 똑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sek터가 중국 관련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렸죠. 저는 화장품 관련주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쭉 오르다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고점까지 간다면 그 다음에 그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로 넘어간다면 증시는 더 상승이 나오고요. 다른 섹터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증시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나중에 그 수급들이 다른 데로 바뀌어 가느냐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증시는 일단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 생각하고요. 코스피는 2250포인트 돌파 못하면 일단 코스닥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용도 보시면 13조 7600억입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주들은 거의 신용 안 됩니다. 거의 신용이 초과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겁나게 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용잔고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코스닥 쪽에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신용잔고가 13조 7600억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일단 15조 정도는 예상을 해봐도 된다 말씀드렸고요. 15조가 되어야지만 100% 고점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15조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탁 금액이 45조 9천억, 46조 정도 되기 때문에 15조 이상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8월에 공매도 금지 이거 이제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금지를 해제할 것인지 이거 결판 나오죠. 9월 15일 날 일단은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증시가 꼬꾸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8월 달에 또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잘하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고점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왜? 그것들이 나중에 1년, 2년 지나도 다시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정말 2, 3년, 1, 2년, 4, 5년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일단 시장을 예측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2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820에서 830포인트, 요 정도가 저항대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저항대 플러스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항대 플러스 악재가 나온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속적으로 트럼프의 대선까지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코로나 이슈도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항대 플러스 악재가 된다면 증시에 꺾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항대를 체크를 잘 하셔라. 22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봐야 되고, 코스닥 820, 830 저항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서 대응해 보셔라 말씀해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 하나 해드릴 텐데, 확률 높은 종목 발굴법을 공개해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한번 잘 해보셔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종목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뭐 아무 분석 없이 매수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종목 발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업종이나 섹터까지 무조건 살펴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죠? 그럼 큰 숲이라는 것은 시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큰 숲은 종목에서 큰 숲은 섹터나 업종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의 차트만 보고 종목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업종 차트, 그 다음에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의 차트까지 전부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서 업종이나 섹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낸 업종이나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종과 섹터의 차트가 올라갈 차트가 나와야지만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업종 섹터 차트를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업종 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돋보기를 누르시면요, 돋보기 누르시면 이런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음식료, 섬유, 의복 다 보이죠.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화학, 의약품 다 보이죠. 의약품은 신고가 갱신을 했죠. 금속,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뭐 등등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냐? 이 차트를 보면서 주봉이나 월봉상 섹터, 그 해당 섹터가 좋은 차트가 나온다면 그 해당 섹터에 있는 관련 종목들, 속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의약품 한번 볼까요? 의약품을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이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어떻게 보시냐? 자, 지금 딱 봤을 때 의약품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월봉 차트상 봤을 때 잘 보세요. 첫 번째 저항 맞고 하락했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이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돌파가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죠?
헤드앤숄더를 이런 어깨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 추가로 더 간다. 이건 상승 추세다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부터 의약품이 이제 올라가겠구나. 의약품 섹터가 올라가겠구나. 그럼 의약품 섹터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쫙 봐야 됩니다. 쫙. 그럼 이거는 2020년 3월부터 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흐르다가 쭉 올라가죠. 그리고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도 봐야 됩니다. 의약품 섹터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의약품 섹터가 한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의약품 sek터의 그 업종 차트가 지지받아 준다면 한 번 더 오릅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의약품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쭉 올라가다가 하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 차트를 보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쌍고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다시 상승하는 이런 경우 때 여기 하락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눌림목. 그죠?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눌림목인지 하락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을 바로 업종 차트에서 바로 찾아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성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번호에 업종 구성 종목, 업종별 구성 종목, 구성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럼 코스피에서 아까 의약품이 올라갈 수 있다 했죠. 코스피에서 의약품. 그럼 의약품 종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의약품 종목들 한번 싹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동아약품 월봉상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를 했죠. 주봉상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죠. 유한양행 주봉상 월봉상 별로 이쁘진 않죠. 자, 유유제약 지금 이제 전고점을 약간 돌파하는 흐름들 좀 나오고 있죠. 주봉상 봤을 때도 보면은 전고점 여기입니다. 전고점 여기인데 여기까지 저항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지 안 할지 이걸 또 봐야 돼요. 돌파한다면 한번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도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약품 업종은 한번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 차트 상에서 전고점을 지지받아 줄 시에만 그렇습니다. 지지받아 주고 다시 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가 의약품 공략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의약품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한번 어차피 주가는 평생 올라가지만 않단 말이에요.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꺾일 때 의약품 섹터 업종의 차트를 보면서 전고점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추세, 새로운 시세를 이제 드실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지금 의약품 업종 차트가 급등을 하면서 함께 급등했던 의약품 종목들은 의약품 업종 차트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바닥권의 의약품 업종은 그 종목들은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의약품
업종의 차트가 급등에 눌림목 나왔을 때 그러면 같이 올라갔던 의약품 차트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같이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의약품 업종 차트가 지지받고 급등하려고 할 때 같이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은 또다시 오르겠죠. 그럼 바닥권에 있는 의약품 종목들이 같이 오를 수도 있고 못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한번 눌릴 수도 있으니 많이 올라간 의약품 섹터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한 의약품 섹터의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약품 섹터들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 많아요 지금. 좋은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런 업종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면서 그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다른 거 볼까요? 잘 보세요. 업종 차트 보시면 이제 여기서 딱 누릅니다. 코삭도 있습니다. 코삭도 한번 볼까요? 뭐가 좋은가 한번 볼까요? 차트. 그러니까 차트를 어느 정도 잘 봐야지만 그렇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제조 차트를 보면 저항대를 돌파했죠. 이거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잘하면. 그죠? 제조 차트. 그럼 제조업종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제조업종에 코스닥의 제조업종 보겠습니다. 제조업종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조업종에 보니까 여기도 제약바이오가 좀 은근히 많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가장 좋은 종목들 뽑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조 차트에서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코스닥의 제약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롬파스트, 유바로직스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업종 차트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조 봤을 때 건설, 유통도 한번 더 올 수도 있겠고요. 쭉쭉 보는 거예요. 금융도 오를 수 있겠구나. 방송 터비스,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봤을 때 신고가 갱신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신고가 갱신을 하면 이거 월봉상 신고가 갱신을 하면 이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섹터를 보겠습니다. 자, 봤을 때 IT 하드웨어. 자, IT 하드웨어는 또 뭐가 있죠? 옵트론텍, 나노스, 테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더 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주전자 재료는 이거는 2차전지에 엮이면서 급등했죠. 근데 이게 IT 하드웨어에 엮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IT 하드웨어에 엮여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차트를 보면서 무슨 종목이 유망할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좋은 종목을 배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업종 차트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섹터니까 그게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섹터인데 종목들도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의 차트가 나온다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큰 숲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목들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 KMW도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는 종목들 중에 여기서 또 좋은 종목들 골라서 매매해 보신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업종 차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서 그 업종 만약에 그 업종 차트가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차트가 나온다면 그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 발굴을 해라. 단타할 때도 스윙할 때도 중장기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할 때도 꼭 여기서 찾아내는 게 훨씬 좋고, 눌림목 공략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업종 차트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진 섹터 업종을 골라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종목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목 나올 때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하는 조금 더 확률 높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어려움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이 차트용은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100% 무료의 그런 정보들을 드리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차트용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제가 매일마다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 7월 며칠이죠? 7월 26일날 제가 초바닥권에 위치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100% 무료 방송 준비했는데 그 종목을 이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되시겠다 말씀드렸고, 미리 신청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저는 차트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